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글쎄 도서관 경영의 기본 OPL. 오늘 순전히 제 얘기로 할까 합니다. 그 OPL 뭐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저는 원퍼슨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학회장에 갔더니 어느 분이 질문하면서 OPL에 대한 질문을 OPL이 뭐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원퍼슨 라이브러리를 줄여서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거 참 좋다 싶어서 제가 가끔 씁니다. 근데 그때 그 질문도 제기한 질문이 아니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문헌정보학 교수가 와서 강연을 마쳤고 그 강연 한 교수에게 OPL을 아냐고 물어봤다든가 뭐 그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저도 당황스럽고 질문받은 분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OPL이 그럼 뭐냐, 왜 OPL이라는 말을 썼고 왜 OPL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OPL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와서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 그 학과 교수진들이 바뀌면서 일부 전권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만두셔서 제가 도서관 경영론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배워보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 제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경영론이죠.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까지 별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겠다 교과서를 딱 펴드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겁니다. 아, 이거는 경영론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 스텝 매뉴얼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 우리가 도서관을 여지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뭐 특정 정해진 어떤 뭐라 그럴까? 한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이건 사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A, B, C 정해져 있는 거고 도서관 조직은 이래야 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가 딱 결정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속을 읽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서는 들어가서부터 사서이고 죽을 때까지 사서이네. 물론 경영론 교과서 안에 보면 관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조직에 대한 그냥 큰 그림들도 있지만 그냥 의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정도. 거기는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도서관 경영론 시간에 교과서 덮어놓고 아이들에게 계속 말을 전달하던 것이 발전시킨 게 바로 이 OPL이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에게 했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도서관 경영론에 나와 있는 조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검색을 했더니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 그래서 이 책을 구하고 싶어서 열람실에 가서 사서 선생님을 만난다면 이런 책 좀 구입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서 선생님은 그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수석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수석과를 찾아가서 이런 책을 구해줄 수 없냐 그러면 등록 접수해 놓고 가라고 해서 이제 써놓고 가면은 기다립니다. 물론 이 얘기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여 년 전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서관에서 연락이 없고 답답해서 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이 책은 아직 도서관에 구입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뜹니다. 카드가 안 뜨니까요. 검색창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수석과에 가서 물어보면 혹시 제가 주문한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알아봐 준다고 알아봐 준 게 이 책 이미 구입이 되어져서 정리팀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정리과로. 그래서 그 책에 관심이 있거나 보고 싶으면 정리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정리과를 찾아갑니다.
정리관 한 6-7명 사서선생님 쭉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서선생님도 그 책이 왔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받은 책이 엄청난 양으로, 왜냐면 책을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책들이 끈에 묶여 다 쌓여있죠. 이 중에 어딘가에 그 책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서가로 넘어갈 테니까 기다려라. 뭐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답답해서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이. 그런데 그 책은 이미 대출된 상태죠. 어느 누구도 이 학생이 보고 싶은 책에 대해서 트래킹, 관리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다 보니까 전부 뭐냐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한 명인 것이고, 또 이용자의 시각에서 딱 쳐다보면 도서관의 사서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기능들을 각자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사서는 한 명도 없는 거죠. 도대체 도서관의 이용자가 책을 하나 빌려보러 구입해서 그걸 보고 싶어서 찾아갔을 때 도대체 몇 명의 사서를 만나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서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뒤집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구입해서 보고 싶어서 열람실에 있는 사서 보고 이런 책이 지금 도서관에 없는데 이 책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서 선생님이 오케이 내가 접수해 줄게 하고 받은 다음에 자기가 내부적으로 수석과에 그 책을 사달라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기적으로 수석과에 연락을 취해서, 아니면 수석과가 당신이 그 사서 선생님이 주문했던 책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굳이 정리팀에 가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정리를 할게. 아니 정리팀 없이 정리가 가능할까? 열람실에 있는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이고요, 수석과에 있는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이고, 전부 4년제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다 졸업해서 사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분류 목록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지 그게 분산돼서 하면 될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사서 선생님들이 분류 목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더군요. 분류 테이블 꺼내놓고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래서 분류 번호를 찾아서 간 다음에 대체로 거기 나오는 번호를 그냥 부여합니다. 특별히 번호를 복잡하게 부여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아마 문헌정보학 하신 분들은 대학 다니면서 분류 목록 시험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대목은 그런 대목일 겁니다. 이 책의 분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소위 분류표에 보면 단서 조항들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대목들을 갖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책이 1년에 몇 권이나 들어올까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분류 번호대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구입된 책들을 쳐다보고 분류 항목을 확인한 다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거겠죠. 워크넘버, 소위 저작료도 마찬가지인데 저작료도 테이블에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게 부여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잘하고 있어 한다면, 자 그럼 봅시다. 수학과에서 일과에 구입한 책이 수백 권, 뭐 한 1000권, 2000권 되는 책들이 정리가로 갑니다. 정리실에서 사서 대여섯 명이 작업을 하는데, 야, 이 사회과학 분야는 내가 늘 하던 거니까 이 책은 날 줘. 그러지 않습니다. 책이 덩어리로 여러 더미가 들어오면 나눠갔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사회과학 책을 했던 분도 자연과학 책을 할 수 있고 철학 책을 할 수 있고 원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차라리 열람실에 보내고 특정 사서가 만나고 특정 사서는 그 영역에서 계속 비슷한 유형의 독자들을 만나고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는 사서라면 그 사서가 주문을 하고 그 사서가 그 책을 분류 목록하는 게 훨씬 더 집중될 수 있고 주제가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열람실에 사서에게 오고 사서가 정리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연락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문한 책이 들어왔는데 옵션 지금 빌려볼 수도 있어.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내가 당신한테 빌려줄 수 있어. 두 번째, 곧 내가 분류 목록을 끝낼 건데 와서 빌려봐. 그때까지는 내가 홀딩해 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이 책을 주문했는지 알고 있고 그 책을 주문한 사람이 연락도 가능하고 그 연락 가능할 때 이 책을 홀딩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서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게 좋은 일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랬을 때 저 이용자는 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만난 저 사서가 나에게는 도서관이야. 불편하거나 모르는 것은 그 사서한테 물어보면 답을 가르쳐주고,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 보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모아두어서 사람들에게 야, 이런 것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도서관 가봐. 도서관에 갔더니 수십 명의 사서가 있는데 이런 것에 궁금하면 누굴 만나지? 저 사서를 만나봐. 단계를 놓고 보면 결국 저 사서가 그 이용자에게는 그러죠. 도서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그겁니다. 당신이 도서관에 가서 만난 사서, 그 사서가 당신에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야. 이건 어떻게 보면 사서의 철학일 수도 있고 사서의 전문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서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고 도서관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졸업할 때 분류, 목록, 경영 안 배운 거 없습니다. 그 배운 것들이 오랜 시간을 연마해서 기능화될 수 있는, 숙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오케이, 숙련공이 되라. 차라리 기능공이 되라. 기능성을 보장받고 싶으면 그래라. 그렇지 않다면 불과 1분 할 것을 2분 걸릴 수도 있고 3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책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저 사람과 소통하면서 저 사람이 궁금해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서의 몫이라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도서관의 과장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 입사한 사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봐서 처음 입사한 사서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 도서관 아래 대출실에 근무시킵니다. 대출 반납을 시키죠. 대출 반납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도서관에 있을 때, 도서관 부관장으로 일할 때, 제가 과장 선생님들과 싸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제가 뭐 잘 부닥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실에 6급 사서 선생님을 배치하겠다 했다가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6급 사서를 뭐 조롱하는 거냐, 비하하는 거냐. 근데 실은 도서관 전체에서 이용자가 제일 많이 사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출반납실이거든요. 대출반납실에서 얘기할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신임 사서들이 앉아있으면 무슨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6급 사서 선생님이 있다면, 국립이라 6급 사서 선생님이 앉아 계신다면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한 권한과 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제일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기를 드렸던 거죠. 결국 도서관 조직은 서비스 조직입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지 이게 무슨 공장에,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 봉제 공장에 곰인형 눈 붙이고 누구는 팔다리 붙이고 하는 그 분업적 사고를 하는 곳이 아니다. 분업적 사고는 백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은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세상의 지식들의 채널이고 게이트웨이 통로고 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도서관 안에서 들어오면 이 도서관 전 세상이라고 확대해놓고 보고 그 안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직화시키는 거죠. 구조화시켜 놓는 거죠. 아,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도 만들듯이 만들어 두면 됩니다. 새로운 길이 나면 길을 표시해 두면 되는 거고. 그걸 누가 할까요? 예, 사서 선생님들의 몫이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도서관을 한 번, 두 번 방문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서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서는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겠죠. 그게 원 퍼슨 라이브러리 OPL의 기본이고, 아, 사서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떠들고 도서관에 가서 현장에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대학이니까 전담사서, 학과 또는 주제 전담사서를 만들었습니다. 주제 전문이란 말 저는 안 씁니다. 사서가 주제 배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이건 뭐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라 자기 전문성을 놓고 얘기해요. 당신의 전문성이 문헌정보학입니까? 그 주제 영역입니까? 라고 따지는 얘기죠. 그래서 전담사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조직 개편에서 대부분 사서 선생님을 열람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줬던 얘기, 도서관을 벗어나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가 도서관 안만은 아니라 가서 이용자도 만나고 서점에도 가고 다양한 정보를 접해서 서비스에 전념해라. 근데 사서 선생님들은 도서관 안 나갑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 절대 도서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도서관을 벗어나는 순간 도서관 업무와 무관해진다. 열람실은 열람실을 지켜야 하고요. 정리실은 들어온 책을 계속 분류 목록해 하는 곳은 분류 테이블과 책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만 일을 하는 거고, 수석과 있는 선생님들만 가끔 출장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지식 정보에 관한 얘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구입, 매체, 채널 이런 쪽 얘기들이겠죠.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열람실에 여러 명을 앉혀놨으니까 교대로 들락날락 해라.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왜? 가서 이용자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아, 저 이용자는 이런 걸 찾는구나. 그럼 미리 책을 구매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필요로 한 책을 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서로 가까이 지나면 이해하기 훨씬 좋으니까 가서 차 한잔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가서 만나라. 조직은 바뀌었고, 조직의 일부가 열람실에서 다 소위 주제 뭐랄까요? 관련된 영역의 사서 선생님들을 딱 한 자리에 모아두었습니다. 왜? 사서 선생님들 또 불평을 해야 되니까. 열람실에서 이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싫은 거죠. 직접 대면하는 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제 전담 사서실을 만들었더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네들 일은 리에종 서비스죠. 아, 그 주제에 관련된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대화할까요? 이용자가 메일을 보내면 답변해주는 형식. 처음 나 이렇게 발령받아 왔으니까 앞으로 선생님을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라는 인사편지나 나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하는 편지 외에는 먼저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찾아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서는 도서관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냥 잘 돌아간 줄 알고, 사서가 왜 필요해?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주제 전담이 되었던 특정 주제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던 그분들이 하는 일의 서비스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받아주고 예전 도서관에서 앉아서 관리하는 식의 서비스 하지 마라. 미래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다. 그리고 그 서비스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 공정에까지, 과정, 프로세스에까지 전부 포함되어진다. 어떻게 일 처리를 만들고 어떤 순서를 해야 이용자가 편할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 그 서비스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방송을 사서 선생님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일부 긍정도 하실 것이고 일부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우리 보고 뭐 매일 일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의 양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때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사서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 외국의 도서관들도 보면 레퍼런스 룸에 레퍼런스 데스크가 열람실에 나와 있는데 뭐 거기 있는 사서들보다는 실은 대출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이 훨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용자가 책을 대출받나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이용자를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체질을 개발하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OPL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게 도서관 경영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뭐 별 내용 없네. 예, 이 얘기는 특별히 다른 얘기라고 멋진 이론을 대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얘기. 사서쌤, 당신이 곧 도서관이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든 당신이 그 많은 자원을 붙잡고 서비스를 해야 해. 그 자원에는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는 분류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여러분 자원 중에 하나야. 누구를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구가 이런 책을 냈는데 그거 한번 보시지요. 책과 사람을 1대1로 매칭시켜 놓고 보면 책도 사람도 다 자원이라는 얘기죠. 문헌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진 인적 자원까지 포함하고 지식 정보 자원에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냥 경영 논리가 아니라 철학이기도 한 것이고 전문성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